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최필미 오늘 9월 1일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9월 달이 시작됐고요. 예. 금요일입니다. 예. 네, 어제 드디어 PC 물가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PC 물가는 이전에 나왔던 지표만큼 그렇게 서프라이징하지 않았는데요. 네. 컨센하고 실제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 헤드라인 보시면은 컨센이 3.3%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실제도 3.3%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월이 3.0%에서 전월보다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코어 쪽 보시면은 컨센이 4.2% 그리고 실제도 4.2%가 나왔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전월이 4.1%였는데 0.1%포인트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바로 좀 밑에 표로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맵을 보시면은 이 PC는 CPI하고 좀 구성이 다른데요. 네. 웨이트부터 보시면은 굿즈가 33%로 돼 있고요. 서비스가 67%로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하우징 앤 유틸리티 그 주거비성 항목이 여기는 17.6%밖에 안 됩니다. 네. 그 CPI에서는 35%뭐 요 정도 됐었는데 그 PC에서는 주거비 항목이 비중이 적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굿즈의 그러니까 상품의 물가는 YOY로 마이너스 0.5% 오히려 빠졌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쪽은 5.2%가 올랐습니다. 여전히 서비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물가는 서비스가 견인하는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핵심 물가, 그러니까 코어 PC 물가 제일 아래 항에 보시면은 네. 기여도가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큰 가운데 4.2%가 이번에 나온 거죠. 그럼 보시면은 2022년 7월부터 보시면은 코어 쪽만 제일 밑에 아랫줄 보시면은요. 2022년 7월에 4.7%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4.9%, 5.2%, 5%를 넘기도 하다가 계속 4%대 후반, 중후반 기록하다가 지난 6월에 4.1% 기록했고요. 이번 7월에 4.2%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떨어져야지만 연준에서 스탠스가 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잘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항목별로 서비스 쪽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은 PC에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쪽이 YOY로 16%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YOY로 2.2%가 물가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6.6%, 그리고 레크레이션 4.9%, 푸드 서비스, 어커머데이션 6.4%, 다 6%대, 파이낸셜 서비스 앤 인슈런스, 금융 서비스 쪽도 6.1%. 이런 식으로 조금 굿즈에 비해서 상당히 레벨업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물가가 좀 잘 안 떨어지고 있고 그 이유로 해서 코어 서비스, 코어 물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코어 물가 쪽도 좀 하락폭이 둔한 편입니다. 그렇네요. 예.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른쪽에 그 맵을 보면서요. 예. 네.
미국 시장이 바닥을 쳤던 게 2022년 10월이니까 예, 10월 달에 가장 높게 나왔던 수치는 뭐였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요게 16.6 요게 가장 높게 나왔었고 제롬 파월이 잭슨홀 미팅 작년에 막 좀 화를 내듯이 얘기를 했을 때가 뭐가 제일 많이 나왔던가 보니까 이 푸드 앤 베버리지 네, 요 부분이 12.3% 나올 때 빨간 색깔 제가 빨간 색깔만 이제 찾다 보니까 그리고 other non-durable goods 비내구재인가요 이게? 그렇죠. 비내구재입니다. 요쪽이 또 6.1% 제일 많이 나왔었고 뭐 요런 식으로 위에 서비스 물가보다는 위에 굿즈 쪽에 물가가 아주 좀 빨갰을 때 그때 좀 호키시했었고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는 미국 시장이 아주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 쪽은 올해 1, 2, 3 그리고 지금 제일 밑에 또 아더 서비스 요런 쪽에 4.8, 4.7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톤 다운돼서 그죠? 그런 거 보면 서비스 쪽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나 되는데 연준의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스탠스의 변화는 굿즈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실 굿즈 쪽에서의 물가는 상당히 많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코어 물가 그리고 주거 물가 요런 쪽에 제가 볼 땐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하우징 쪽 보시면은 연준이나 시장의 기대대로 이번에 6.8%가 나왔어요. 6월에 7.0% 그리고 5월에는 7.6% 이렇게 해서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하우징을 제외한 그런 물가는 어떻게 되고 있냐? 그게 이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따로 계산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뒤로 가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작년 9월, 10월 달로서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게 아니라 올해 7월 달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굿즈 쪽이 잡혔으니까 확실히 톤 다운은 된 건 맞는데 계속 금리를 올린 거는 이 밑에 서비스 물가까지 다 잡혀야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6월, 7월 달에 위에 굿즈 쪽은 다 이제 초록색이 됐고 밑에도 초록색이 많아졌고 딱 하나 요 6.1로 튀어나와 있는 게 파이낸셜 서비스 앤 인슈런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코어 쪽으로 지금 그 얘기되고 있는 것이 코어 물가에서 그러니까 연준의 그 정책 금리에서 실질 금리를 빼면은 코어 물가가 나오잖아요. 반대로 해서 보면은 이제 코어 물가에서 실질 금리를 더하면은 연준의 명목 금리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그 정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연준의 지금 입장은 여러 정황상으로 그 나온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코어 물가 대비 실질 금리가 1.5% 정도 높으면은 그걸 이제 명목 금리로 정하자, 정책 금리로 정하자는 거가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코어 물가가 그 4.2%가 나왔잖아요. 4.2%에다가 한 1.5% 더하면은 5.7%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코어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둔화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3%까지 둔화된다면 연준이 지금 고수하고 있는 5.5% 정책 금리가 될 필요가 없죠. 지금 그 얘기되고 있는 컨센에 의하면 3% 정도 되면은 그 정책 금리는 한 4.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컨센이 형성될 텐데 지금 이 코어 쪽이 잘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거비
쪽은 연준이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2023년 2월 올해 2월쯤에 8.7%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8.3, 8.1, 7.6, 7.0, 6.8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는 좀 더디지만 0.2%포인트 이번에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그 코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 어떻게 됐냐? 요게 조금 그 불편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네. 다른 항목들이 좀 높게 나오면서 6월 달에 이 슈퍼 코어 쪽이 4.1%가 나왔는데 이번에 4.7%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부분을 분명히 연준에서도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약간 좀 불편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반응 자체가 뜨뜻미지근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22년 10월 예. 그리고 23년 2월 요때 4.7, 4.7 나왔는데 예. 이번에도 4.7이 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서비스 쪽의 물가가 조금 안 잡히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그 같이 나오고 있는 그 개인 소득하고 소비 쪽을 보면은 소비 쪽도 보면은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7월 개인 소득하고 소비 이쪽 보면은 개인 소득은 MOM으로 0.2%가 증가를 했고요. 컨센이 0.3%였고 전월이 0.3%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쪽은 0.8%가 증가했어요. 네. 지난번에 소매 판매 쪽에서도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컨센이 0.7%였는데 0.8%가 나와서 컨센 대비 0.1%포인트가 상회가 됐고요. 전월이 0.6%였습니다. 그래서 소비 쪽이 상당히 지금 강해서 이 강한 소비가 약간 물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고 내내 말씀드리지만 물가를 견인하는 게 비용 쪽하고 수요 쪽인데 지금은 수요가 강해서 좀 물가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소비 쪽도 상품하고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상품 쪽도 0.7% 내구재, 비내구재 각각 0.7%씩 증가를 했고요. 서비스 쪽도 0.7%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쪽 특히 그 증가한 쪽 보면은 금융 서비스, 주거비, 외식, 숙박, 의료비 이런 쪽이 증가를 하면서 서비스 소비 수요가 지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축률을 보면은 저축률은 저축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요. 1월부터 7월까지 보면은 계속 4%씩 이렇게 4%를 상회하다가 이번에 3.5%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제 어떤 그 기사에서는 초과 저축 자체가 소진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좀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반대 해석도 예. 있잖아요. 그 고용에 대한 그렇죠. 뭐 불안감이 없으면 예. 괜찮아 뭐 어차피 다음 그렇죠. 달에도 예. 돈 벌고 내년에도 돈 벌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쓰자 뭐 예. 이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어서 할 말이었는데 하셨는데 네. 고용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초과 저축이 소진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고용 자체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계속 이어지는 한 소비 수요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 개인 소비 계속해서 좋은 편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수요 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 주된 품목은 서비스에서 나타나고 있고 연준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는 코어 물가인데 이 코어 물가의 하락이 좀 나타나 줘야 되고 그
코어 물가의 주된 요인은 주거비인데 주거비는 예상대로 빠지고 있고 주거비 제외한 코어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개인 소비가 예. 컨센보다도 0.1 더 나왔고 예. 전월에 0.6 나왔는데 0.8%. 예. 이 미국에서 GDP 성장에 있어서 또 70%나 차지하는 예. 게 개인 소비다 보니까 예. 이 소비를 좀 보면서 경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그런 졸트 보고서를 보면 소비가 위축되기가 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데 예. 왜 많은 분들이 그 혹독한 경기 침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예. 이 개인 소비에 영향을 주는 고용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용 자체 타이트함이 좀 완화되고 있지만 그 정상화 되려면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구직 대비 부인 비율 네. 요걸로 보면은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소비나 이런 실물 경기 쪽에 둔화는 급격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발 위기를 얘기할 때는 저는 항상 중국의 무역 수지를 보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저렇게 한 달에 한 100조씩 버는 나라가 금융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미국의 경기 둔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졸트 보고서 보면서 그리고 실업률이 지금 3.5%.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 침체가 다다음 분기에 그렇게 올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 약간 좀 궁색해지시는 분들이 아직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나 또 최근에 그 소비가 많아지면서 그 사이즈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연체율이 조금 상승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정상화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과거에 아주 심했던 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죠. 지금 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어제 또 그 경계감을 가진 이유가 네. 오늘 또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비농업 부문 비농업 고용자 수 나오고요. 또 네. 실업률 나오고 시간당 평균 임금,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이 지표를 보면서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관망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 살펴보면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이전에 18만 7천이었다가 17만 정도로 네. 조금 누그러지고요. 그래서 이 17만 정도가 그냥 과거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10에서 한 15만 정도가 정상적인 네.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7만 정도가 뭐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냐라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 3.5%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이전에 4.4%였는데 4.3%로 좀 줄어드는 거로 되어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대로 62.6%.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는 46.4에서 47로 뭐 바닥을 통과하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나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쪽에서 숫자들이 요거보다 좀 시간당 평균 임금은 좀 낮게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좀 높게 나오면은 또 증시에 한번 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네. 특히나 우리가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 GDI랑 예. 그 GDP 그 남궁 대리께서 해주신 자료도 보면서 예. 거기서 GDP보다 이제 GDI가 꺾였을 때 예. 과거에 또 리세션이 왔던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좀 이렇게 주식시장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예. 지표들 보다 보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46.4 지난번에는 지금 서베이에서는 이번에 47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바닥을 치고 이제 쭉 돌아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도 보면 네,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에 46, 7 이렇게 치다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21년 중반에 한 64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의 방향성 그죠? 네,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이번에 좀 위로 올라가는 지금 이전치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거네요. 이전치보다는 위로 올라가고 뭐 저희가 항상 바라는 거는 물가는 둔화되면서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는 그렇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요 정도 수준이면은 뭐 연준을 뭐 크게 자극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요. 무난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조금 시장을 안 좋게 보신 분들은 이 제조업 지수가 과거 2008년처럼 뭐 45를 깨고 막 42 밑으로 뭐 이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뭐 그렇게 좀 안 좋게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 제조업 지수가 여기서 방향을 어디로 트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지표 나오면 또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에 특징주도 좀 있는데 우리 남궁 대리께서 종목들 보시면 일단 52주 신고가 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20개 종목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또 나왔습니다. 알파벳, 월마트, 브로드컴, 어도비, 시스코 시스템즈 등등 이런 종목들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이 뭐 구글이잖아요. 구글입니다. 구글이 52주 신고가.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구글은 뭐 좀 약간 항상 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올해 연초 이후 그래도 54%나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빅테크나 IT 기업들 YTD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어도비 또 우리 남궁 대리께서 좋아하시는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2.56 오르면서 또 52주 신고가네요. 그렇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3개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티커가 AVGO 브로드컴인데 어제 주가 3.43%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었지만 시간 외에서는 한 4.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8.88 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EPS는 10.54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OPM 영업이익률 43.4% 기록했습니다. 사업부별로 보시면은 반도체 칩 관련한 매출이 7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YOY로 4.8% 증가했고 또 인프라 소프트웨어 이쪽 매출이 1.94빌리언 나오면서 5.2% YOY로 증가했습니다. 분기당 배당이 4.6달러 주고 있고 이번 분기 자사주 매입을 한 2.167 밀리언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을 또 했다고 합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 매출이 2.97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9.27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9.28이어서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코멘트 쪽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매출 둔화된 영향이 좀 있었다. 그리고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진 약하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가이던스에서 제시한 매출 증가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멘트가 AI 이쪽의 붐은 기업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모든 회사가 엔비디아와 같은 규모가 아니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AI 관련 매출이 빠르게 늘어서 회사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비중이 될 것이다 라고는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회사가 또 AI에 대한 수혜는 받겠지만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다 라는 코멘트를 또 했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뭐 엔비디아는 GPU를 파는 회사고 다른 반도체 회사는 다르니까. 근데 브로드컴이 OPM이 43.4%나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OPM이 되게 높은 회사입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에 있어도 그죠? 네. 확실히 이 메모리 회사랑은 좀 다른데요 보니까. 맞습니다. 엔비디아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내는 줄 알았더니 네. 브로드컴도 OPM이 43.4%나 되고, 근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는 AI 관련 매출이 빠르게 늘어서 네. 회사 전체의 4분의 1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 관련 매출에 GPU의 매출에 같이 그 밸류 체인에 같이 있으면서 그죠. 벌써 EQ의 ASP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뭐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는 우리 메모리 투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룰루레몬 실적 발표가 언제 장 끝나고 나왔어요? 장 전에 나왔습니까?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다 장 끝나고 나왔군요. 다 장 끝나고 나왔는데 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델 쪽에서도 AI 관련한 코멘트가 하나 있어서 이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 컴퓨터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델 컴퓨터 어제 주가는 1% 정도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한 7.7%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22.9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 감소했고 EPS는 1.74 나오면서 실적이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 기록을 했고 사업부별로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ISG라고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그룹이라고 합니다. 8.5빌리언 나오면서 YY로 11% 감소했고 CSG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이라고 합니다. 12.94빌리언 나오면서 YY 16% 감소를 했습니다. 각 사업부별로 보시면 ISG가 OPM이 한 12.4%, 그리고 CSG가 OPM 한 7.5% 나오는데, 이 ISG는 하드웨어, 서비스, 그리고 타사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주변 장치나 서버,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등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CSG 쪽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 등의 일반 소비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입니다. 코멘트 쪽에서는 개인용 컴퓨터 및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등의 판매가 예상보다는 좋았다. 그리고 AI 등의 이런 기술 시장 회복에 희망이 생겼다. 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특히 6월달, 7월달에 수요가 좀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관련한 서버 수주 잔고가 2빌리언 규모인데 지속적인 수주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가이던스 쪽 보시면 다음 분기에 매출을 23빌리언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21.7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도 보시면은 89.5에서 91.5를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87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주면서 시간 외에서도 또 한 7%, 한 8% 오르고 있고, 또 중소기업이나 정부 고객들의 수요는 또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형 고객들은 아직 조금 더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바닥에서부터 좀 회복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AI 쪽도 델 같은 경우 좀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델 컴퓨터 하면 그냥 노트북이라든지 이 컴퓨터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예전에 컴팩 코리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보면 요 ISG라는 요 하드웨어나 이런 기업의 전산 그런 시스템 구축해 주는 거, 뭐 그런 서비스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OPM이 일반 그 하드웨어 파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OPM도 높다, 그죠? 12.4%고요. 나오니까 그냥 컴퓨터 팔고 하는 거는 OPM이 7.5%. 그렇네요. 거기에 여기서도 또 아까 브로드컴하고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게 AI 관련한 서버 수주 규모가 2빌리언 달러인데 지속적인 수주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 AI 수요가 이 빅테크들 쪽에서만 경쟁을 하면서 거기서 주문이 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게 뭐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네이버도 이번에 하이퍼글로벌 발표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내년 뭐 내후년까지 모멘텀이 지속될 건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B2B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회사들이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가 오늘 브로드컴에서도 있었고 델 컴퓨터에도 있었으니까 이 AI 관련
그 시장은 예. 계속 고성장한다라고 보면 되겠다. 네. 그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런 코멘트들이 시장을 파악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참 너무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네, 연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룰루레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뭐 괜찮았습니다. 실적은 괜찮았는데 이전에서도 예전에 투자 포인트는 타사 대비해서 그래도 좋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주가 1.2%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21 빌려 나오면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EPS는 2.68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였던 2.54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GPM이 타사 대비 한 10%에서 15% 높은데 이번에 59% 기록을 했고 OPM 같은 경우도 한 5%에서 10% 정도 높습니다. 이번에 OPM 22% 기록을 했습니다. 22%나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타사라고 얘기하는 게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그죠? 예. 나이키가 얼마 나온다고요? 나이키가 10% 중반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훨씬 높은 OPM을 기록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전체 동일 매장 매출이 11% YY 증가했는데 컨센서스가 12%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회했고 이제 매장 쪽에 매출이 있고 온라인 쪽에 매출이 있는데 매장 쪽의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매장 쪽 매출은 OPM이 31% 정도가 되고 온라인 쪽의 매출은 15% YY 증가하면서 OPM은 43% 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매출의 그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사 전체 OPM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러겠네요. 이번에 회사 전체에서 온라인 매출이 비중 4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 40% 중반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매출의 비중이 약간 내려오면서 OPM도 원래 한 20% 중반대인데 한 2% 정도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미국과 캐나다 쪽의 매출이 1.7빌리언 나오면서 YY로 10% 증가했습니다. 근데 인터내셔널 이 외의 지역들인데 이쪽에서 매출 비중은 크진 않지만 490밀리언 됩니다. YY로 5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소매 판매 기업들 볼 때 재고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재고가 이번에 1.7빌리언 나오면서 YY로 14% 증가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1.73 정도여서 일단 컨센서스보다는 낮은 수준의 재고가 발표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간 늘었습니다. 전체 매장 수가 672개 나오면서 한 10개 정도 매장이 더 늘어났고 가이던스 쪽 보시면은 다음 분기에 매출이 2.17빌리언에서 2.19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EPS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쪽 가이던스로는 다 기존치 대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간 매출 9.44에서 9.51 제시를 했는데 상향 조정하면서 9.51에서 9.57 컨센서스를 약간 상회했고요. 또 EPS 쪽에서도 이전에 11.74에서 11.94를 제시를 했는데 12.02에서 12.17로 제시를 하면서 컨센서스였던 11.92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26년에 매출을 12.5빌리언 정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고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26년 매출이 또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1.7빌리언이 분기 실적이니까 그런 거죠. 1.7이 이제 북미에서만 있고 인터내셔널하고 비율이 일단 3대1 정도 더 그죠? 그렇습니다. 3대1 정도로 일단 북미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근데 인터내셔널이 52%나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남궁대리 정도나 이래 사 있고 있지 아직 저한테까지 이래 파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인터내셔널에서 매출 성장이 계속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26년 매출이 12.5빌리언이니까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한 8빌리언 보고 있나요? 9.5 다 그죠? 네, 맞습니다. 9.5빌리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33% 정도 더 성장을 한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 가만히 냅두면 매출하고 이익이 성장하면서 저절로
네. 예, 내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그런 시간에 투자하는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높은 OPM을 보면 상당히 제품 경쟁력도 있는 좋은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우리 남궁대리가 룰루레몬을 좋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의류 업체들 중에서는 뭐 지난주에 나이키 같은 경우 막 10일 연속 주가 계속 하락하고 원래 같은 경우 언더아머 같은 경우도 S&P 500에 편입을 되어 있었다가 좀 부진하고 영업 적자 나면서 S&P 500에서 퇴출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룰루레몬은 S&P 500은 아니고 나스닥 100에 있는데 아직 S&P 500에 편입 안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S&P 500에 나중에 자동 편입되겠네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류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고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 YY로 계속 15% 또는 크게는 20% 성장이 나오는 회사여서 네, 가장 좀 괜찮게 보고 있었던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예,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가장 12개월 중에 안 좋은 달이 9월 달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9월 조정을 이용해서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는 계속 이렇게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호 상무님, 남궁재훈 대리님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하시는 상주시비 가족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채플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